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광고가 절대 아닌 내돈내산 시그니의 서울 투숙기입니다. 하지만 광고라고 착각할 만큼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그니의 서울, 개인적으로 손에 꼽는 추천드리는 호텔이거든요. 또 떠남이 시그니의 서울 추천드리는 자세한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높아도 너무 높아 서울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롯데타워. 우스갯소리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 타워 같다고 말할 정도죠. 1987년 사업지 선정 후 2017년 완공까지 총 30년이 걸린 롯데타워는 123층 555m 높이로 당연히 국내 최고층 건물이며 전 세계에서도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롯데타워의 총 연면적은 축구장 115개를 합친 크기와 같고 공사기간 투입된 인원이 5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라고 하네요. 타워 내에는 상가와 오피스, 최고급 레지던스와 전망대 등이 입점해 있으며 오늘 소개할 235개 객실의 시그니의 서울 역시 롯데타워의 76층부터 101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시그니처와 롯데의 영문 앞글자 L의 합성어로 롯데타워 오픈과 함께 롯데호텔에서 새롭게 만든 최상위 호텔 브랜드입니다. 럭셔리 호텔만 가입할 수 있다는 리딩 호텔스 오브 더 월드에 서울 신라호텔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죠. 2017년 시그니엘 서울 개관에 이어 2020년엔 2호점인 시그니엘 부산을 개관했고 3호점은 2025년 베트남 하노이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롯데타워 1층, 직원분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호텔 입구 문을 통과하면 로비가 위치한 79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을 재봤는데 79층까지 딱 50초 정도 걸리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개의 자동문을 통과하면 포토존으로도 유명한 로비의 계단이 등장합니다. 뭔가 턱시도 입고 손 흔들며 내려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계단을 지나면 체크인이 진행되는 로비가 나옵니다. 79층에 위치한 로비답게 누구나 이곳에 오면 체크인이고 나발이고 창문부터 찾게 됩니다. 롯데타워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4방향 중 서쪽, 강남 코엑스 방향의 뷰인데 한강 또한 옆으로 잘 보입니다. 사실 롯데타워 아니면 이 정도 높이의 시티뷰, 한강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기에 저 역시 몇 번째 보지만 늘 감탄하는 뷰입니다. 로비는 큰 편은 아닌데요. 헤링본 무늬의 목재바닥과 잘 어울리는 고급진 카펫과 가구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그니엘 서울의 객실은 크게 그랜드 디럭스, 프리미어, 시그니엘 프리미어, 스위트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위트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객실 타입은 룸 크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뷰는 세 일반 타입 모두 시티뷰부터 한강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트 중엔 편백나무 욕조가 들어간 우리나라 전통 느낌을 살린 코리안 스위트가 눈에 띄고요. 100층엔 1박에 1,600만원짜리 로얄 스위트도 있습니다. 특이한 게 객실을 예약한 후에 선택 가능한 2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전망 욕실과 한강 전망인데요. 각 세금 포함 65,500원이고 둘 다 선택하시면 121,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추가 옵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객실 소개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객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79층 로비에서 객실층만 운행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셔야 합니다. 제가 투숙한 객실은 그랜드 디럭스 하나 윗등급의 프리미어 9,380호입니다. 입구를 통과해 모퉁이를 돌면 침실이 보입니다. 93층의 객실뷰는 어떨지 먼저 보실까요? 높이도 높이지만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동쪽에 광진교와 천호대교부터 서쪽에 성수대교와 남산타워까지 서울의 한강 동쪽 유역이 한눈에 보이는 뷰입니다. 멀리 보이는 도봉산, 북한산, 능선도 너무 아름답죠. 한낮에도 예쁘지만 노을을 질 때 해가 넘어가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았지만 야경도 눈부십니다. 이렇게 한강을 마주하는 뷰를 보기 위해선 호텔의 4방향 객실 중 북쪽에 위치한 객실을 배정받으셔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한강 전망 65,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북쪽 한강뷰가 아닌 다른 방향 뷰도 비교해 보실까요? 서쪽 뷰는 아까 79층 로비에서 봤던 뷰인데요. 서쪽 방향에 배치된 룸 중에서도 북쪽에 가까운 룸은 보시는 것처럼 한강이 제법 잘 보입니다. 65,000원 안 내고도 한강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복불복입니다. 남쪽 뷰는 송파구 주택가와 백제시대 유적인 석촌 고분군, 멀리 성남 공항과 가까이 석촌호수가 보이는 뷰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뷰이지 싶네요. 동쪽 뷰는 올림픽공원 방향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뷰인데요. 동양 특성상 오전을 제외하곤 빛이 잘 들지 않고 근처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 아쉬운 뷰입니다. 개인적으로 북쪽 한강 전망과 서쪽 뷰가 진리이지 싶네요. 객실은 더블베드 하나가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벽면에 그려진 매화가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벽면에 뭘 그려넣는 건 좀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노보텔 용산처럼 막 강렬한 그림은 아니어서 은은하니 괜찮습니다.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바닥은 목재마루인데 침대가 있는 쪽에만 카펫이 깔려 있고요. 카펫과 가구 그리고 벽면 색감에 통일감을 주는 대신 침대 뒤쪽 헤드 부분엔 톤 다운된 에메랄드 색상을 써서 단조로움을 피했습니다. 창가에 놓여있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는 전망을 감상하며 쉬기에 좋고요. 한쪽엔 업무 공간도 있는데 업무 대신 보통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미니바와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개관한 호텔이지만 설치된 TV는 OTT나 핸드폰 미러링이 제공되지는 않고요. 대신 프론트에 요청하면 TV와 핸드폰을 연결하는 잭을 제공해줍니다. TV 밑에 놓여있는 와인은 시그니엘 오프닝 위에 특별히 만들어진 와인인데 가격을 보니 쉽게 따지는 못하겠네요. 시그니엘답게 생수도 에비앙이 제공되고요. 네스프레소 머신과 3종류의 캡슐 6개 그리고 차도 4종류가 2개씩 8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내에 준비된 유리 제품과 찻잔도 프랑스 제품, 커피포트도 이탈리아 드롱기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쓴 티가 나죠. 자, 그럼 객실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욕실 보시겠습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뷰의 욕실이 등장합니다. 욕실에 이렇게 멋진 전망이 있다는 건 다 돈을 들였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망 욕조를 추가하시면 욕실 안에 이렇게 창이 있어 밖을 볼 수 있습니다. 욕조 뷰는 물론이고 샤워 공간까지도 뻥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노출된 욕실은 프라이버시가 걱정될 수 있지만 시그니엘이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 안심이 되네요. 물론 블라인드를 내려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세면대는 널찍하게 2칸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면대와 욕조 그리고 욕실 전체가 어두운 대리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워낙 밝은데 어두운 대리석이 톤다운을 시켜주어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메니티는 딥티크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조에도 베스솔트와 베스티가 각각 준비되어 있어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목욕을 2번이나 했네요. 가운도 보통은 옷장이나 욕실에 걸려 있는데 고이저버 세면대 아래에 놓여있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한쪽엔 별도의 공간에 변기가 있는데 문을 열 때마다 먼저 알아봐줘서 고맙더군요. 이외에 입구엔 짐을 놓는 공간과 옷을 걸어둘 장도 있고요. 특이한 게 출입문 옆에 작은 문이 별도로 있는데 객실 밖과도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물품이나 다림질 맡길 것 등을 이곳을 통해 전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객실은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신경도 많이 쓴 게 느껴지지만 침실이 살짝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시그니엘 프리미어 객실이 작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호텔에 위치한 롯데타워의 구조적 특성상 같은 종류의 객실이어도 객실마다 구조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객실 크기도 프리미어는 40에서 60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의 룸타입이 20제곱미터나 차이가 난다는 게 놀랍죠. 그런 의미에서 전망 욕실과 한강 전망을 전혀 추가하지 않은 기본 프리미어 객실의 비교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봐도 침실이 훨씬 큽니다. 공간이 큰 만큼 침대 밑에는 발받침대도 있죠. 침대 뒤쪽에 매화 그림이 없는 대신 보라색 카펫에 꽃이 그려져 있고 색감도 카펫과 벽면과 침대가 통일되게 연보라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욕실도 전망이 없는 일반적인 욕실이고요. 세면대 디자인도 롯데에서 좋아하는 롯데호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럽식 스타일이죠. 옷장이 욕실 안에 들어가 있고 샤워실과 욕조도 안쪽에 같이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어쨌든 같은 객실이어도 객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복불복이다 라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대신 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면 한강 전망과 전망 욕조는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시그니엘 서울이 제공하는 시금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하면 객실로 웰컴티가 제공됩니다. 예쁜 닭이의 유자와 생강, 로즈마리 향이 나는 한국적인 차가 제공되고요. 차와 곁들여 먹을 간단한 다과도 제공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특별한 기념일이나 멤버십 등급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웰컴티가 제공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시그니엘 서울 전 투숙객은 79층에 살롱드 시그니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리프레시먼츠라고 해서 차와 음료, 간단한 쿠키가 제공되는데요. 차는 프랑스 고급 차인 다만프레르 제품이 제공되며 직접 내려 마시는 커피와 간단한 음료가 제공됩니다. 곁들여 먹을 쿠키 3종류와 포도도 제공됐는데 2년 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음식이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당시엔 샌드위치와 빵, 카나페, 견과류, 과일 등이 꽤나 다양하게 있어 간단하게 끼니도 때울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간소화되어 차와 곁들일 수준의 쿠키 정도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쿠키가 다 맛있어서 엄청 먹었네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대망의 무제한 샴페인 타임, 이브닝 딜라이츠가 제공됩니다. 국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샴페인인 떼땅저와 로랑페리의 라끼베 브릴가 제공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샴페인이 제공되는 호텔 라운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유명한 신라호텔 서울 라운지도 샴페인은 안 나오고요. 보통 호텔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와인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싼 샴페인이기 때문에 드실 수 있으면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타워 서쪽 뷰가 보이는 라운지에서 보는 경치가 기가 막히고요. 특히 이브닝 딜라이트가 제공되는 때가 딱 해가 지는 시간대여서 노을 보며 샴페인 한잔 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조식은 8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스테이에서 제공됩니다. 5.5m 높이의 천장은 바닥까지 창문이 이어져 채광과 뷰가 좋고요. 천장에 노란 조명과 골드톤 장식물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네요. 식탁에 하나씩 깔려있는 하얀 테이블보까지 조식이 아닌 프렌치 코스 요리를 먹으러 온 것 같죠? 자리에 앉으면 바로 커피와 한식 요리 그리고 계란 주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용한 날은 게살죽과 미역국 중 태길이었는데 전 게살죽을 먹었고요. 오믈렛과 따아도 주문했습니다. 조식 뷔페에 계란 없는 곳은 없지만 보통은 가서 직접 주문하고 받아오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계란 요리와 한식 주문까지 받으니 훨씬 품격 있게 느껴졌고요. 제공된 게살죽도 아침에 속 든든하게 하는데 딱 좋았습니다. 그 외 음식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다 맛이 괜찮았고요. 음식마다 캡이 위에 덮어져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침에 빵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베이커리류가 너무 맛있습니다. 편집하는 지금도 좀 더 먹고 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동급 호텔들에 비해 조금 저렴한 가격은 아마 음식 가짓수가 조금 적어서일 텐데요. 개인적으로 딱 필요한 음식들은 다 있으면서 품격 있고 맛도 깔끔해서 투숙하신다면 조식 이용은 추천드립니다. 방금 보신 스테이 외에 같은 층에는 역시 미슐랭 원스타한 식당인 비체나와 바 81이 있고요. 로비가 있는 79층에는 애프터눈티와 디저트로 유명한 더 라운지와 베이커리, 페이스트리 살롱이 있습니다. 시그니엘의 부대 시설은 수영장과 피트니스, 그리고 사우나와 스파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크기도 그다지 크지 않고 감성이 넘치지도 않고요. 남쪽을 바라보는 뷰는 좀 약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선베드가 뷰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포츠센터 수영장 같은 느낌이니 감성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 있고요. 대신 피트니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층고도 높고 테크노짐의 기구도 적당히 마련되어 있고요. 기구 간 간격도 널찍해서 쾌적하게 운동하기 좋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사우나와 스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니엘 서울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서울 신라호텔이나 포시즌스 서울도 좋아하고 극찬했지만 누구나 살면서 꼭 한 번쯤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추천드리지만 호텔에 관심 없는 분들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그니엘 서울 같은 경우 호캉스에 관심 없으셔도 누구나 한 번쯤은 투숙해볼 법한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에서 오는 아우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시 전체가 내 발밑에 있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순간이지만 즐거운 착각도 할 수 있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뷰는 어느 호텔에 가도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뷰입니다. 물론 고층 시티뷰를 가진 호텔들도 많긴 하지만 사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뷰는 맞은편 빌딩에서도 보이는 뷰다 보니 옷 하나 갈아입을 때도 커튼을 치게 되고 온전히 나만의 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시그니엘 서울만큼은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 전체가 오롯이 다 나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그니엘에 자주 투숙하시는 게 아니고 큰마음 먹고 중요한 날 이벤트 겸 방문하신다면 전망 욕실까지는 몰라도 한강 전망은 꼭 추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장점이 뷰밖에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롯데호텔이 서비스 좋기로 유명한데 그 롯데호텔에서도 최상위 브랜드 시그니엘이다 보니 직원분들의 친절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음식도 맛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지고 어디 하나 딱히 흠잡을 게 없는 잘 균형 잡힌 호텔입니다. 게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로서 객실 이곳저곳 한국적 디자인을 녹여냈다든지 미슐랭 원스타에 빛나는 한식당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은 요즘 신생 5성급 호텔에서는 찾기 어려운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먼저 호캉스 하면서 뭐 먹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때되면 밥 주는 클럽 라운지가 없습니다. 요즘 밥 먹으려고 호캉스 클캉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겠죠. 라운지도 없으니 적어도 저녁 한 끼는 호텔 근처에서 해결하셔야 할 텐데요. 물론 잠실일 땐 롯데가 심어놓은 많은 맛집들이 있기도 하고 요즘엔 배달 음식도 너무 잘 돼 있긴 하지만 건물이 너무 높아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게다가 객실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배달 음식 픽업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총 4번 타야 하죠. 근데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불편함은 하루 이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솔직히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그니엘이어도 시그니엘 부산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재방문 의사가 전혀 없는 호텔인데 시그니엘 서울의 경우 또 떠남이 정말 꼭 추천드리는 호텔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이왕 잠실까지 온 김에 같이 보고 가셔야죠.
34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픈한 롯데호텔 월드 솔직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